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09540이고요. 현재 시각 7월 16일 2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 정도의 또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조선주들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제대로 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떠한 이제 뭐 기업 자체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시장에서의 이제 분위기가 문제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떠한 주도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 대부분의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어떠한 이제 강한 이제 상승 흐름들 속에서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한 거죠. 거기서 이제 철저히 좀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이런 이제 이슈에 따른 테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거의 뭐 개별 종목들 수익률 게임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도 지금 몇 달째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수급, 반도체 부족하다, 실적 너무나도 좋다. 근데 지금 뭐 8만 전자 깨지고 7만 전자로 지금 살짝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도 저렇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저게 삼성전자의 기업의 문제겠습니까? 시장에서 어떠한 이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또 쉬면서 또 잘 다져놓고 바닥을 또 잘 만들어 놓고 하다가 나중에 또 분위기 흐름들, 수급들 유입되면 또 그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의 이런 이야기, 수주를 따냈다,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뭐 시장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주도주가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외받는 장세이기 때문에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뉴스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목표 달성에 고작 6달 걸렸다라는 거예요. 2014년 이후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조선해양의 연도별 수주량을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가장 호황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 이런 데였죠. 321척, 12건, 뭐 해양 부분에서는 12건, 조선 부분에서는 321척. 장난 아니었죠. 이제 수주 금액만 320억 달러. 대박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152억 달러 정도를 해놨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났어요. 올해가. 남은 이제 절반 동안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진다면, 지난 2011년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 부분들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주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조선이 2020년도에 수주 실적이 부진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2022년도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큰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다만 이제 2023년도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수주를 많이 따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2년은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2023년에는 실적이 크게 급증하는 양상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반기에 뭐 해양 플랜트나 뭐 이제 LNG선 또는 LNG선 뭐 카타르발 뭐 발주라든지, 그거 왜 얘네들 아직도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지난번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그 뭐 100척 20 몇 조 원짜리 그거 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 뭐 언론에서 떠들고 했었는데, 뭐 그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올 하반기 정도에 또 이제 발주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LNG를 추진선으로 하는
LNG를 연료로 해서 추진선으로 하는 그런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한국조선해양이 탑이라고 해요. 독보적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또 수혜도 한국조선해양이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올해 수주도 좋아야 되고 내년 수주도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내년 거는 내년에 생각하자고요. 네, 일단 올해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은 향후 2년 뒤, 3년 뒤에 좀 실적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수주를 좀 많이 따놓는 거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후판 가격의 인상이다 이런 요소들을 다 갖다 붙이는데요. 그냥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쉬어가는 거고요. 쉬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반등이나 이런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는 시기는 또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 벗어날 날도 이제 저는 머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 정책 테마주들 뭐 난리죠. 개별주들 얘네들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시즌 오고 대선 시즌이 임박하면 이런 개별 종목들 다 아작납니다. 특히나 정치 인맥 테마주들 이런 데서 이제 다 급락 아사리판 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대형주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그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대선 이제 후보 선출되고 하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관련주도 있고 이재명 관련주도 있고 누군가 한 명 되겠죠. 한 명 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돼도 떨어지고 안 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정치 테마주의 이제 내리막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런 이제 대형주나 이런 쪽으로 또 찾아 들어오는. 지금은 이런 종목 사갖고 수익이 안 나니까 다 이제 펌핑하는 이런 개별 종목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일단 한국조선해양의 이 하락에서 변한 건 없어요. 수주 실적이 변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수주도 탄탄하게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안 좋은 거 당연하죠. 이전에 수주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좀 부진했고 그런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좀 더 올라가기 쉬운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자리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의 중요성을 두고 본다면 저는 이런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인 흐름은 한국조선해양의 방향성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고 이거 매물대 보다 많아죠. 매물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최근의 상승 흐름들 이렇게 봐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뭐예요?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돼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전에 올라올 때 보시면 이거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매물 때문에. 올라올 때 두들겨 뚫었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이게 또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만원대.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 지지가 또 되는 부분이고 그 구간을 이런 추세선이 또 지나가니까 또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거기다 RSI 상대 강도 지수 왜 OBV가 보이죠? RSI 상대 강도 지수 항상 말씀드리죠. 요거 30m로 떨어지면 저점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딱 두 번 왔습니다. 한 번은 지난 9월인가요? 10월 달에 이때 한 번 왔고 한 번은 올해 2월 달에 왔고요. 딱 요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대부분 다 저점 찍고 돌려나가는 현상들을 보였어요. 한따까리 하고 다시 내려올지언정 대체적으로 30 밑에서 저점 찍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왔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30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를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구간들을 다져가고 있는 거다.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또 특징적이었던 게 외인들의 매도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든 경향을 보여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기관들의 매도 강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요. 요새 뭐 2,000주, 1,600주 이런 식으로 팔고, 예전에는 뭐 6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팔다가, 요새는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줄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요 며칠 또 사다가 팔고 또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이제 투신들, 연기금들에서의 수급 전환만 조금 차분히 이 구간에서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위치가 현재 위치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얼마만큼의 수주 실적을 더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후판 가격의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하락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반기에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두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또는 반등이나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회복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초반에서 무조건 한국조선해양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 꼭 응원하고요. 반등 나온다면 15만 6천 원대, 16만 원대 정도까지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전 고점 터치하러 가는 그림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도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고요. 이번 올해 이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런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그런 가격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하락 추세였는데 이 흐름들이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봉에서도 한 12만 원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제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이제 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좀 다지던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져가는 모습들을 차츰차츰 좀 기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수급이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형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격 하락을 통해서 또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이제 매력도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오면 또 주가는 올라서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시고,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주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33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무료로 추천 나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